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5살의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30년이란 세월 동안 인연을 끊었던 아빠를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신청해 봅니다. 참 웃기죠. 버릴 땐 언제고 30년이 지나고 현재의 제 모습을 보고 태도가 바뀌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부터 기생충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차없이 버린 딸에게 가질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은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도대체가 왜 결혼을 해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다 겪게 한 건지 하루도 안 빠지고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들과 저는 분위기도 많이 달랐는지 다른 부모님들조차 저와 어울리지 말라는 말들까지 하면서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부유한 집안을 부러워한 게 아닙니다. 밥 한 숟갈 뜨기 힘든 가정이라도 서로가 똘똘 뭉치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열심히 살아가며 화기애애하고 가족의 사랑이 아낌없이 풍기는 그런 집안을 부러워한 거죠. 단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조차 힘들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술상 좀 내와봐. 집에만 박혀있어서 밥만 축내는 여편네야. 술상 빨리 내오래도. 하나뿐인 자식 새끼도 아들이 아니라 실속 없는 딸이고 다리까지 저는 여편네랑 내가 둘을 먹여 살려야 하니 아비인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안 그래?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들어오면 대접도 받지 못하는 내 신세야.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계집이 애교도 없어요. 뭘 그렇게 째려보는 거야? 술상 아직 멀은겨? 빨리 내오래도. 아빠의 모진 말들에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몸으로 절절매며 술상을 내와주신 엄마는 저를 툭툭 치면서 인상 펴라고 신호를 주셨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 방문을 쾅 닫고 답답한 집구석에 있고 싶지 않아 밖으로 돌았네요. 그때 제 나이가 아마 15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밖에 있다 들어오면 아빠는 술에 쩔어서는 엄마에게 말도 가리지 않고 막말을 퍼부으셨고 자신의 기분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면 손이 날아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은 자기 주머니에 돈만 빼가는 식충이 같은 놈들이라고 가슴속 깊이 상처되는 말을 주고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이런 집안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엄마와 단둘이 조용하게 이야기 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 바엔 밖에 나가서 단둘이 살자고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제 나이도 있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돈은 주지 않냐면서 그런 이야기 나중에 제가 크고 난 후에 다시 하고 싶으니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엄마의 말에 한숨만 나와 눈물을 흘리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며 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해줬냐고 엄마에게 상처되는 말을 주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떨구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혼자 삭히면서 각자의 방법대로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있었네요. 그런 삶들이 반복이 되고 있을 시점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그때 당시 의류 판매점에 옷을 조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판매원분들이 대부분 여자이다 보니 자주 왕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얼굴을 보며 친해지다 보니 연령대도 비슷한 상황의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엄마가 그동안 남편이라고 그래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고 있었는데 아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난 엄마는 아빠와 크게 다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아빠는 맨정신에도 불구하고 바라난 여자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얼굴을 큰 손으로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건지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문제없다는 듯 엄마의 말에 이혼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 강하게 나오면 돌아올 줄 알았던 엄마는 아빠의 답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맨정신이 아니었던 엄마는 결국 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저희 집에는 새로운 여자가 엄마의 자리를 채우게 되었네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장례가 끝났어도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에 곧바로 집에 데리고 들어온 아빠의 모습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어렸던 저였지만 아빠를 밀치며 저희 집 안방에 들어가 있는 아줌마를 당장 밖으로 내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저 여자가 우리 엄마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엄마 장례 끝나고 이제 3일 지났어요. 저는 아직도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저를 보며 웃어줄 것만 같다고요. 아빠는 제가 자식도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를 그래도 끝까지 믿고 사랑했었다고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당신은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예요. 저 아줌마랑 살 거면 이 집에서 나갈게요. 그럼 너희 엄마 죽었으니 땅을 치며 계속 통곡하면서 울어야 하는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건데? 나도 나이가 있고 새 살림을 빨리 차려야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떠난 사람은 떠난 거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네가 나가면 어디서 뭘 하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몸이라도 팔게? 공부도 못하는 너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아비의 심정 네가 알기나 하냐? 아들이었으면 일이라도 시켜서 돈이라도 벌어오지. 계집애라서 어디에 쓸데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 속이 타들어가도 참고 키워주니까 니까짓게 이제 와서 아비의 인생을 방해하려 들어? 너도 내 앞에서 없어져라. 썩 나가! 아빠는 그 여자 앞에서 저를 현관으로 내쫓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는 택시에 저를 태웠고 함께 올라탄 뒤에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산골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길도 없는 곳에서 아빠와 저는 내리고 택시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서 아빠는 따라오라며 저를 계속 끌고 가선 어느 집에 도착하니 문을 열곤 앞으로 제가 살 곳이라면서 원하는 대로 자유를 줄 테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시곤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지셨습니다. 물도 들어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금방이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폐가인 집에 저는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공포감에 너무 무서워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런 취급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세 어두워진 집에 바람까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방에서 이불 하나 없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고 동이 트자마자 폐가를 벗어나 걷고 또 걸으며 한참을 내려왔는데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제가 성인이 되고 꼭 성공해서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처참히 짓밟아 주겠다고 다짐하면서 풀린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마을을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꼬박 이틀을 굶고 탈진이 나버린 저는 쓰러져 버렸고 한참 뒤 눈을 떠보니 저는 누군가의 차에 누워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난 걸 확인한 운전하고 있던 아저씨는 괜찮냐며 급하게 차를 세웠고 눈이 뜬 저에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저에게 물과 간단한 간식들을 주었습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나쁜 사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찢어진 옷들을 감쌀 담요를 몇 장 더 챙겨주셨네요. 그런 호의에 경계했던 제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차는 다시 출발해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에 입이 떡 벌어졌고 운전하셨던 분은 저를 부축해주며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방 하나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갈아입을 수 있는 옷들과 함께 가정부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욕조가 있는 샤워실로 데려간 다음 씻고 나온 저를 데리고 엄청나게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는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워주셨던 분께서 걸어오시더니 반대편에 앉아서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저에게도 웃으면서 맛있게 먹으라며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에 일단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배부터 채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순식간에 맛있게 차려진 음식들을 모두 깨끗이 비워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저씨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많이 먹으라며 비워진 반찬 그릇들을 더 채워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제 먹을지 모르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숨을 돌리고 있으니 아저씨께서 그제서야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셨네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털어놨고 결론적으로 갈 곳이 없다는 말에 아저씨께서는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을 때까지 있어도 된다며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저를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2층으로 향했고 문을 연 순간 침대에는 아줌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곤 아저씨께서는 아줌마가 몸이 좋지 않아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약초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눈앞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딸 같아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네요. 이런 마음씨 착한 아저씨께 몇 번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다르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걸 한 가지 해야 한다며 아저씨도 딸 하나 있는데 외동이라 많이 외로워했다면서 함께 지내면 서로 의지하고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네요. 조금 있으면 피아노 학원 끝나고 올 때 됐다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려워 말고 말해달라며 제 앞날까지 계획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저씨 딸이 들어왔고 저보다 2살이 많았던 그 딸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놀라면서 아저씨에게 달려가 모든 상황들을 들은 뒤 다시 제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란 아저씨의 딸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고 저는 언니라고 부르며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니와 함께 피아노를 배웠고 그렇게 성인이 된 저희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자식으로 받아들여준 새로운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도 아빠의 지극정성 때문인지 몰라보게 좋아져 저희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살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언니보다 제가 먼저 결혼을 하면서 아이 2을 낳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아빠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받기만 했던 제가 오래간만에 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면서 결혼하지 않고 피아니스트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언니와 부모님께 맛있는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 국내에서 손가락이 꼽히는 고가의 출장 뷔페를 시켰고 부모님과 언니가 오기 3시간 전 출장 뷔페가 마당 앞에 세팅이 되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빠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동안에 출장 뷔페가 온 거라 짜증이 좀 났었습니다. 예상된 시간보다 1시간이 더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회사에 전화를 했고 오늘 있을 스케줄에 문제가 있을 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받은 뒤 세팅이 들어가고 있는데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 중 밝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넨 한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저는 너무 놀라 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지 저를 버린 아빠가 음식 세팅을 하고 있었고 밖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가려고 재빨리 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아줌마와 제가 눈이 마주치면서 갸우뚱거리던 아줌마는 그제서야 번뜩 무언가 생각이 난 건지 아빠에게 달려가 당신 딸이 여기에 있었다며 큰 소리로 저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아빠는 음식을 세팅하다 말고 저에게 달려와 뒤돌아 있는 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너 정은이 아니니?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은아, 세상에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야? 정말 몰라보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예전 얼굴 모습 그대로 남아있네. 이 아비 안 보고 싶었어? 그때 내가 한 행동이 너무 후회가 돼서 다시 찾아가 봤는데 네가 없어져 한참을 찾았단다. 아비가 잠시 나쁘게 행동했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1시간 뒤에 찾아갔는데 네가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경찰에도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단다. 그래도 좋아 보이니? 이 아비 마음이 한시름 놓이는구나. 그럼 저기 밖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 사람이 너 남편이고? 저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어요. 출장 뷔페 시켰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음식 세팅 안 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와놓고선 이상한 말들이나 늘어놓고 여기 있는 음식들 다시 다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받으면서 돈 지불하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네요. 정은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거짓 30년 만에 얼굴 본 건데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말아다오. 내가 암만 그래도 우리 딸 얼굴 모를까봐? 그럼 저기 있는 아이들이 이 애비 손자가 되는 거니? 일단 사위 좀 인사시켜봐라. 그래도 내가 장인어른 아니니? 정은이 네가 아주 개천에서 용났구나. 잘된 모습 보니까 이 애비가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함께 해도 되는 거지? 저기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어디다 대고 아빠라고 그 더러운 입에 담고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날 폐가에 버리고 1시간? 1시간 뒤에 왔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쓰레기인 건 변함이 없네.
내가 그날 하루를 그곳에서 무서워도 참고 버텼어. 그래도 아빠고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기다려도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찾아오지 않더라. 그런데 1시간 뒤에 왔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잘 되는 모습 보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탐나나 보지? 일을 하러 왔으면 빨리 일이나 하고 사라져. 어따 대고 아빠라고 입을 함부로 놀려? 우리 아빠는 따로 있다고. 이 음식들 전혀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전화해서 환불 처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순간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결혼하고 한 번도 큰 목소리 낸 적 없던 저를 보고 놀란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출장 뷔페 취소해달라고 전화하니 친아빠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 굽신거리며 회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90도로 인사하며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세팅하겠다며 같이 살림 차린 여자와 함께 뷔페 세팅하기 시작했네요. 뒤이어 언니와 저희 부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반갑게 맞아 차려진 음식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대화 즐겁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서 음식이 줄어들면 다시 세팅해주고 음식 정리해주면서 식은 음식들은 새 걸로 준비해주는데 계속해서 이쪽으로 시선을 보내길래 그런 상황이 너무 불편해. 음식 관리 안 해도 되니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연락드리면 그때 치우러 오면 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친아빠는 언니 쪽으로 달려가더니 저를 30년 동안 키워준 아빠가 있는 곳에서 멈추어 서서 90도로 인사를 하며 그동안 저를 키워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 가족이 다들 놀라게 되었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자 아빠는 친아빠를 조용히 앞자리에 앉히더니 술 한잔 따라주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빠가 친아빠의 얼굴에 술을 뿌려버렸네요. 모두들 아빠의 행동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친아빠도 아빠가 따라준 술을 먹으려 하다가 기분이 좀 상했는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자신이 친아빠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에 아빠는 친아빠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를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날에는 이 세상에서 뒤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주겠다며 무서운 표정으로 친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가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아직까지도 저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잊을 수 없다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친아빠의 멱살을 잡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자기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가라며 친아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이 날아갔고 지갑에서 꺼낸 몇 장의 수표로 입술에 난 피를 닦아주곤 치료값 하라며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으로 하대했네요. 자존심을 꽤나 크게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친아빠는 피가 묻은 수표의 금액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면서 출장 뷔페 음식들 모두 수거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다가가 손을 만지면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안아주면서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아빠만 믿으라고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어주셨네요. 그리고 아빠는 출장 뷔페 회사 전화번호를 저에게 물어봤고 몇 분 정도의 통화 끝에 친아빠와 그 여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조치를 취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저희 집에 친아빠가 찾아와서 대문 앞에 무릎을 꿇더니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길래 무슨 영문인지 몰라 또 왜 그러냐며 소리치니 저희 아빠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제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듣게 된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친아빠 뒤에 미행을 붙여 어떤 일이든 할 수 없게 금전적으로라도 막으면서 면접 본 곳에 상황을 설명한 후 취업을 막고 있었네요. 그리고 아빠가 건넨 수표는 도난 신고를 해둔 상태라 사용하고 나서 경찰이 찾아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아빠에게 전화가 올라갔고 그냥 풀어주라는 말에 친아빠는 별일 없이 나왔지만 차마 딸 버리고 한 대 맞아서 받은 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주었다며 얼버무렸다네요.
아빠는 통화 중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줄 테니 언제든 제 마음이 풀리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말에 제 앞에서 빌고 있는 친아빠에게 친엄마를 다시 내 앞에 데려온다면 그때 생각해 본다고 말하면서 대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한 말에 당황한 듯 죽은 사람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냐며 오열하자 친엄마는 친아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으니 당신도 평생을 괴롭게 살아보라는 말을 끝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상의 후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폐가에 버리고 간 아빠가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든 돈을 뜯어가려 했던 쓰레기 같은 행동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그 말이 딱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네요.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행복하게 별일 없이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가족분들과 함께 잘 이겨내시고 행복한 날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